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중풍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41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자, 오늘은 93과 64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한자를 먼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93 빈손인 자주 겸손하니 인색하다 이야기합니다. 상활 빈손지리는 지궁야. 자주 겸손하니 인색하다는 것은 뜻이 궁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93은 이제 이렇게 있죠. 하계의 제일 끝이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세 번째 위치는 교만한 자리라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자, 설명해 보면은 93의 위치는 교만한 자리이고 손의 제일 위, 하계의 제일 위, 강의 위치에서 가만히 있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한자 비는 눈살을 찌푸리는 모습이라고, 찌푸리 언짢아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견해는 자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산 선생님은 빈복,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겸손함이나 순종은 마음속에서 기쁘게 우러나와서 하는 게 진정한 것인데, 이런 순종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은 이제 좋지가 않죠. 즉 필요할 때만 하거나 겸손한 척 하거나 겸손해 보이기 위해서 마지못해 하는 겸손이니까 이를 인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9.3의 상황을 받았을 때, 효를 받았을 때, 이런 B는 상태를 이야기하지, 이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 준칙이 필요한가는 다시 개별호를 받아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9.3까지 설명입니다. 다음 6.4를 보겠습니다. 한자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4 회망 전획 삼품. 후회함이 없다 하니 회망 전획 삼품, 사냥에서 삼품을 얻음이로다. 상활 전획 삼품 유공야. 사냥을 해서 삼품을 얻는다는 것은 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6사는 음의 자리에 음이 있으니까 바른 자리로서 일반적으로 사위는 대신의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사위는 대신의 자리이고 유로서 받음을 얻어서 구호 아래, 군위 아래서 순종하여서 공을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이 설명하기를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게 처신함으로써 상품을 얻는 공을 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이 효를 받았을 때 실제로 상품의 현실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획, 사냥을 나가서 얻는다고 하는데 이 사냥의 상징성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현대 21세기에 맞게 또 조금 더 다르게 바라봐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기존의 중풍손의 93과 64에 대한 설명이고, 자, 지금은 이제 다산의 설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초역에 대해서 이렇게 중풍손 본계가 있으면은 초효가 효변을 하면은 이게 전체적으로는 위에는 풍이고 아래는 천이죠. 그래서 괴 이름이 풍천소축인데 제가 자꾸 천택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풍천소축이니까 이렇게 수정하여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93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93 한자를 보면은 빈손인, 상활 빈손질인 지국야. 발걸음을 재촉하여 들어가니 허물을 고침에 인색함이다. 상활 발걸음을 재촉하여 들어감에 인색함은 그 뜻한 바가 궁색함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빈복을 이제 보면은 전체 의미가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다. 이 상황을 이제 어떻게 도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풍선 본계가 있습니다. 본계가 있는데 세 번째 효를 변화시키니까 위에는 풍, 아래는 수, 풍수환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풍수환의 목에는 이렇게
천지비로부터 왔죠. 천지비. 근데 천지비의 교역 상태는 지천태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문제의 출발은 지천태 여기서 출발합니다. 아군, 건아군과 적군이 있을 때 교역을 하니까 내가 전쟁을 하여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간 상황이 됩니다. 나가 있는 상황에서 내국, 우리 아군의 상황이 좋지 못해서 마지못해 이렇게 되돌아오는 거죠. 이걸 빈복이라 표현을 합니다. 즉 최초의 천지비, 지천태에서 이렇게 천지비를 상황으로 교역을 하니까 바깥에 내가 전쟁 중에 적의 영토에서 교전 중인데 비의 상황에서 교역해서 바깥에 나가 적의 영토에서 교전 중인데 추이를 하여서 이렇게 되돌아오는 게 이유가 나라의 국운이 급박하여서 외계의 사에서 이렇게 되돌아오니까 진의 발걸음이 급박해져서 고운의 땅도 줄어든다. 왜냐면 처음에 이렇게 4개가 있던 게 3개로 줄어드니까 음이 하나 없어진 거죠. 그래서 빈손질이 발걸음을 재촉하여 들어가니 그 상황이 궁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는 이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본계의 본계가 여기 있습니다. 중풍선이죠. 이 중풍선은 풍택중부로부터 왔는데 풍택중부 하기 최초에는 이렇게 강이 이제 음이 강을 타고 있죠. 이 음이 강을 타고 있죠. 근데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강이 이렇게 다시 되돌아서 제자리가 된 거죠. 제자리로 되돌아왔으나 이렇게 효변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음이 되어서 제자리가 아닌 거죠. 그리고 여전히 다시 강을 타게 되니까 이 상황을 두고 이제 인색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궁색하다는 의미는 여기에 그 중풍선 본계가 있습니다. 본계가 이렇게 효변을 하니까 위에는 풍이 되고 간이 되고 풍수환이 되는 거죠. 풍수환이 되는데 밑에 감으로서 뜻이 견고하다고 하더라도 뜻이 통한다 하더라도 위에 간의 산으로 이렇게 막히다 보니까 그 궁색하다, 옹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효변을 하여서 감의 뜻이 통한다 하더라도 간의 산으로 앞길이 막혀 있으니 옹색하다, 궁색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9.3에 대한 설명이고 6.4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한자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망, 전획산품, 변화가 있더라도 다시 본래의 상태를 유지함으로 바뀐 것이 없을 것이다. 사냥에 나아가서 상품에 해당하는 산품을 포획할 것이다. 상활, 전획산품 유고야. 사냥에 가서 최상품에 해당하는 산품을 획득하였으므로 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럼 회망은 그 물상으로 보면은 변한 게 없다 이런 말이죠. 즉 이 본계가 있을 때 이 본계는 풍택중부나 본계의 모계로부터 왔죠. 이 천산둔이라는 또 다른 모계로부터 왔죠. 이 천산둔은 크게 보면은 대손이죠. 대손. 근데 이렇게 이제 추이를 하더라도 이제 손이 이렇게 2개가 있으니까 변한 게 없다. 즉 추이를 해도 변화된 상이 없으니 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획산품은 이제 그 여기에 중풍선의 본계가 있습니다. 자, 중풍선의 본계가 있는데 이 본계는 중풍선의 본계는 풍택중벼라는 본계의 모계 1과 그 다음에 천산둔이라는 또 다른 모계로부터 도출되어 있는데 풍택중부를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안에 간의 산이 있죠. 그 다음에 진의 풀이 있으니까 이제 숲이죠. 숲 형상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계를 보다 보면은 본계에는 어떤 상이 있냐면은 자, 감의 활이 나오죠. 자, 감의 상이 나오는데 이게 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도 되고 그 다음에 손의 줄이 나오죠. 자, 여기에 손의 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는 리의 그물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송계에서 중풍선에서
감의 활과 리의 창, 손의 그물, 줄, 그 다음에 리의 걸림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사냥을 하는 상이 되는 거죠. 원래 그 중국의 자체에서도 간의 산이 있고 진의 풀숲이 있으니까 이렇게 1과 2의 상을 조합을 하면은 사냥을 하는 상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사냥을 하는 상이 나온 상태에서 그 리의 그물로 이렇게 리의 그물로 잡는 거죠. 여기에 하나의 일품, 손, 이품, 삼품 이렇게 세 개의 품을 잡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그물에 걸린 것을 포획하니 사냥을 하여서 삼품을 획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삼품이라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뭐 호랑이를 잡았는지 여우를 잡았는지 돼지를 잡았는지 명칭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만 넓은 의미에서 일반적 의미로 삼품이라고 칭하였고 사물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비교론적으로 내수의 구이는 전획사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초효가 변했을 때는 그 풍천소축이라고 이야기를 수정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9.3과 6.4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남은 효에 대해서 같이 노트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